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Nobody knows it. I've kept it a secret. I'm scared to open up and lose it all, because all we've ever known is being platonic. You're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me, but I can't help wondering if we took a chance, we will find our feelings will grow into more. I don't wanna be your friend, I want to kiss your neck. All I need is a green light, and I will show you how I'm feeling. Always wanting more, it's you I adore. I can't tell if you feel it or not. There's nobody in this world that can compare even close to you. Your qualities are so unique, I can't believe I found you, no. Wide awake missing you daily, wish you were here with me tonight. Maybe I'd like to say what's on my mind. If we took a chance, we will find our feelings will grow into more. I don't wanna be your friend, I want to kiss your neck. All I need is a green light, and I will show you how I'm feeling. Always wanting more, it's you I adore. I can't tell if you feel it or not. If you never try, you never know. Maybe we're perfect all along, waiting for a sign to come to tell you words I've never said. In my head you tell me that you've waited for this. I'm daydreaming. I don't wanna be your friend, I want to kiss your neck. All I need is a green light, and I will show you how I'm feeling. Always wanting more, it's you I adore. I can't tell if you feel it or not. 네, 애매한 언니들 33회 첫 곡 레몬시티의 Don't Wanna Be Your Friend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우민정 작가님과 함께 또 꾸며보려고 합니다. 명절 특집이고요. 배우민정 작가님과 함께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가님 모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윤민정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예, 2주 연속으로 이 감기 걸린 목소리로 계속 뵙게 돼서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약간 또 목이 잠기긴 하겠지만은 또 즐거운 대화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나으셔서 목소리 맑은 목소리로 다시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볼 때는 그럼 좋겠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책 이야기 이어볼게요. 네, 지난주에도 이제 책에 이제 대화가 좀 많이 등장한다 이런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다양한 방식으로 되게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려고 시도를 하셨어요. 근데 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의지를 계속 낼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합니다. 네. 예, 그 가족 호칭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가볍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히 배우자의 형부가 굉장히 이제 격분을 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 저는 저의 이야기를 또 계속 하게 되니까 이 끝없이 1년 내내 거의 이제 티격태격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좀 작지만은 그 시가족 내의 공론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열고자 하는 바람이 엄청 컸었는데 이제 배우자 형부부도 그렇고 배우자 그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한 엄청난 거부 반응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한국 가족 안에서의 약간 이상한 소통 구조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한번 진짜 제발 우리가 같이 만나서 같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말을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 번만이라도 얘기를 해보자라는 간절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책에서는 계속 뭔가 대화가 단절되고 만나도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좀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왜 그럴까요? 왜? 뭔가 갈등이 있었을 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로 의논하고 또 풀어가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어색해한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비단 배우자의 어떤 가족 내에서의 분위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원가족은 훨씬 더 심했거든요. 이제 당연히 그 윗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면은 따르는 거고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그거는 뭔가 반항이고 굉장한 도전이고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생각이 저희 원가족 안에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결국 조금 더 제 원가족보다는 자유롭다고 해도 배우자의 가족들도 어떤 그 가부장적인 소통 구조에서 또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가족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갈등이 되는 게 얘기를 하지 않아서거든요. 왜 얘기를 하지? 얘기하면 풀리는 건데 이야기에 응한다는 것 자체를 뭔가 지는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파워게임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저는 좀 가까운 일하는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고 가족들도 그런 것 같고 이게 이기고 지는 게 아닌데 계속 내가 졌어 이러면서 맞아요. 막 그런 참 왜 그럴까. 저는 되게 많이 사람들이랑 싸우고 화해하고 이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신가요? 네. 막 싸워. 막 섭섭한 거 얘기하면서 막 싸우고 물론 화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고 화해를 잘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쨌든 좀 신기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특히. 어쩜 그렇게 맨날 싸우고 맨날 화해를 근데 그것도 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사랑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듣고 계신 여러분. 네, 어쨌든 사실 되게 큰 갈등까지 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책을 보다 보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렇게까지 갈등? 막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럴 때 느꼈던 감정은 어떤 걸까요? 특히 이렇게 그 형이라는 분이랑 아니 또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놀라움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 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랑 가장 직접적으로 어떻게 마찰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성차별적인 발언 같은 것들을 너무 거침없이 제 앞에서 하니까 이 사람의 정신세계와 심리 구조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호기심과 좀 놀라움 같은 것도 저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되게 화가 나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 그 안에 어떤 식의 흥미가 없었다고는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관으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저는 호기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네요. 그럴 수 있네요. 저도 되게 사실은 뭐 이렇게 나이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저보다 젊은 분일 것 같은 이런 유교적인 그러니까 저랑도 나이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들 사실 배우자 형부부나 저희 부부 같은 경우가 뭐 제일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사람이 뭐 3살 안쪽 이렇게 다들 또래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유교 문화 이런 게 들어오니까 맞아요. 더 저의 일종의 흥미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저는 남성들이 특히 결혼을 하고 뭔가 가장이 됐다 이러면 약간 양적인 전환 뭔가 다른 사람이 좀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뭘까 뭔가 유교 신의 갑자기 효자가 된다거나 뭔가 맞아. 갑자기 내가 이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 같은 게 생기는 건가라는 생각도 또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던 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당황할 때가 많고 제 친구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저도 이렇게 뭐 이제 사실 그런 교육을 저희가 받은 세대도 아닌데 그럼요 진짜 단 한 번도 그쵸? 근데 참 그렇게 내재화되어 있는 게 있나 봐요. 되게 무섭네요 진짜. 어느새 알게 모르게 씨앗들이 숨어져 있다가 막 토양을 잘 만나면 개화해버리는. 맞아. 갑자기 이렇게 활짝 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요. 보면서 좀 저도 호기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저도 좀 궁금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사실 그런 어떤 가부장적이고 유교라고 그것을 유교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아주 악습 가부장제에서 나오는 그런 악습이 사실은 그 당사자들도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배우자의 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첫째로서의 과한 의무감과 갑자기 내가 이 집안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뭐랄까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했다면은 이렇게까지 갈등이 격화되진 않았을 텐데 그 역할에 굉장히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좀 강박 같은 것들도 느껴져가지고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이상한 부분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약간 남성들이 느끼는 그런 또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남성성이라는 게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어쨌든 의무, 책임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압박, 사회적인 압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게 괜찮은 건 아니죠. 괜찮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행태가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결코 그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자기에게 좋은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좀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저는 좀 읽으면서 또 그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여기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가족 안의 얘기로 이렇게 끝났으면 사실은 이 책의 힘이 훨씬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가족 안에서 이제 얘기하던 민정님이 가족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장으로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 되게 감동적이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컵을 또 만들어서 나눠주시는 장면인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좀 인상적인데 이때 좀 어떤 생각이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그렇게 처음에 호칭을 바꿔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가 이제 굉장한 거부 반응들을 거부 반응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래서 좀 갈등을 겪었을 때 결국 배우자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 심지어 제 배우자마저도 그래요. 그래서 민정의 마음은 알겠지만은 뭐 어떻게 하겠니? 네가 참아야지 하고 그러니까 너만 조용히 하면 다 평화롭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이 가족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되게 이렇게 가정의 평화라는 게 이렇게 한 사람의 침묵을 담보 삼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그런 평화는 이거는 기만이다. 아주 기만적인 평화고 없애버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가정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은 결국 개인 대 개인의 싸움, 개인의 감정 싸움으로만 남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것을
사회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해보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가족 호칭 문제가 저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었고, 분명히 이제 수많은 여성들이 똑같은 문제를 고민해 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나와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뭔가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이 아주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배우자 형이 아주 이제 저의 호칭을 바꾸자는 제안에 강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일상에서 시시콜콜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야? 그건 너의 자격지심 아니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이제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거 들었을 때. 그래가지고 이 화가 난 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제 판촉물 사이트에서 컵을 100개를 주문하고 그 말들을 이제 컵 표면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주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100개의 컵을 다 만들어가지고 저의 사연을 담은 편지도 쓰고, 그래서 이제 100명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보부상처럼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이제 여성단체에도 찾아가고, 그렇게 또 주변의 친지들, 친구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여성의 날 대회 그 컵과 피켓 같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또 저의 이야기를 알리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거의 없다고 난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머그컵을 만드셔가지고 100개를 찍으셔서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이제 그 사람들과 이제 머그컵을 전해주면서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직접 광장에 피켓을 들고 나가셔서, 그때 뭐 책에도 조금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미투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내 얘기가 조금 뭔가 전선을 흐리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도 했어요, 그때. 그렇죠. 내 얘기는 너무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얘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하셨다고. 네. 그런데 어쨌든 나가셨을 때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줬잖아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예. 맞아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도 그랬던 건데, 집에서도 항상 넌 좀 그냥 좋게 좀 넘어가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좋게 좀 하자, 뭐 너무 왜 이렇게 불만이 많니 뭐 이런 거 그런 걸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처음으로 그런 분들을 어쨌든 공감하고 내 목소리를 전했을 때의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아주 큰 변화를 겪었던 게, 한동안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결혼 때문만이 아니었는데 원래부터 좀 아침에 눈 뜨면은 되게 심하게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막 가슴이 좀 무너지는 것 같고,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또 그런 증상이 별로 안 나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은 이런 제가 안고 있는 어떤 심리적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는 또 환상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해결되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뭐 행복한 거랑은 별개로 전혀 그게 영향이 없었는데,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듣는 경험을 했었을 때 진짜로 그 일종의 우울증일까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나왔다. 네, 병이 나왔다, 일종의. 병이 나왔다. 네, 그게 뭐 우라병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늘 뭔가 절망감? 이런 게 되게 컸던 것 같고, 계속 물 안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거나, 이제 나는 물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 바깥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도달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면서 그날까지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네, 광장으로 또 나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저는 좀 그런 어쨌든 그 민정님이 이렇게 걸어오신 궤적이 되게 좀 요것도 한번 써보세요. 이걸 또 책으로 어떻게 해서 신여성을 만들고 막 이런 거. 신여성.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것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진짜 신여성 이야기도 기회가 되면은 써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신여성은 굉장히 저한테는 다정하고 안온한 공간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다정하고 안온한 글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잘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맞아요. 마포구에서 지금 이제 5년 차 접어들고 있는 신여성이라는 공간, 글 쓰는 여성들의 열린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번 또 궁금하신 분은 인스타그램으로 신여성 작업실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오시면 다정한 민정님을 만날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이런 일대기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우리 또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올게요. 오늘도 고독한 상상이 구름을 타고 온다. 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또 하루 모험이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내 마음 신호가 꺼지지 않게 조심히 하나 둘 셋. 이 작은 불빛이 너에게 와닿길 바래. 이 작은 불잎이 너와 눈 마주치길 바래. 물빛 하늘 내 맘속 평선 파도에 손등 고래 날개처럼 하얗게 신기한 그림처럼 Beyond my dreams. 매일 조금씩 닮아간다. 나만의 상상 속엔 느린 내 걸음도 멈추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 작은 햇살이 너를 감싸주길 바래. 이 작은 웃음이 내 눈물 닦아주길 바래. 노을 바람 물결 인사 눈빛 바다 그대 상상처럼 푸르게 신비한 풍경처럼 Beyond my dreams. 네,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왔습니다.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이 글을 연재하시면서도 또 이후 또 강의도 또 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또 많은 반응을 만나셨을 것 같고 지금도 또 만나실 것 같은데 좀 인상적인 반응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이 글을 처음에 온라인에 연재했을 때도 그렇고 이후에 책을 내고 나서도 개인 메일이나 인스타 DM 같은 걸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외부에 공개하기는 힘들지만은 정말 보면서 저희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정도로 이 가족 호칭이라는 게 사람들의 관계를 얼마나 파괴하는지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그런 것들로 고민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만나고 또 글을 읽고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반가움을 참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한다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 메시지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어떤 분들이건 이거 자기가 그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다들 너만 참으면은 아무 문제 맞아. 없는 거라고 한다. 이 말들을 다들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슬프고 씁쓸하게 느껴져요. 예. 그래서 저의 책이나 글을 읽고 이게 나만 참으면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면 정말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책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 흔히 좀 이혼을 해라 그러면 그러게 왜 결혼을 했어 라고 하거나 뭐 아니면 또 사실 결혼한 사람들이 어쨌든 딜레마가 있죠. 특히 여성들이 페미니스트이면서 결혼을 한 분들이 또 그런데 약간 그런 결론으로 치닫 얘기를 하다 보면 맞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안에서 좀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뭔가 되게 너 그렇게 너 마음대로 할 거면은 이제 그 마음대로라는 게 사실 진짜로 뭐 마음대로 하는 것도 내 아닌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평등하게 대해달라고 할 거면 결혼 생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죠. 것 같아요. 네가 뭘 평등하려고 해. 이게 뭔가 어떤 그 틀에 맞는 그런 여성이 아니면은 이 결혼 제도 안에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결혼 문화를 엄청 억압적으로 만드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결혼 생활을 할 때 내가 이제부터 많은 억압과 차별에 시달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시진 않잖아요. 그쵸.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건데 그런 여성들이 행복하고자 하는 삶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지켜갈 수 있고 뭐 결혼에서 오는 행복과 그리고 또 평등한 한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당연히 양립 가능한 삶이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뭐 여자들이 그걸 두 가지 다 원하면은 왠지 둘 다 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좀 나쁜 문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공감이 되고 저는 이제 결혼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뭐 요즘은 뭐 그냥 선택으로 아예 안 낳고 뭐 이런 선택뿐만 아니라 사실 가족 관계에서의 상상이나 뭐 파트너와의 관계도 조금 더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삶의 방식도 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지 한 10년 넘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네, 모두가 각자의 색깔대로 자기 삶을 만들 수 있잖아요. 결혼했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 시댁에 막 순종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찰하는 힘이 엄청나다 진짜 이걸 겪고 이걸 성찰한다고 근데 이제 중간에 난 이거를 정말 이 사람이 되게 어떤 면에서 지독하구나라고 느꼈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제가 좀 읽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213페이지인데요. 한창 호칭 싸움을 전개하던 시기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이런 질문을 받다.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두 가지 답을 떠올렸다. 분노와 호기심. 나에게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과 다르지 않은 감정이었다. 나는 너무 화가 났고 그랬기에 알고 싶었다. 왜 재현과 수지는
이분들은 이제 형님 이 부부들이죠. 예, 내가 이름에 님자를 붙이자고 제안한 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걸까? 왜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아랫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 왜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런 위기의 구도에서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걸까? 답을 얻으려고 움직이다 보니 더 많은 질문과 마주쳤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또 있는데요. 나는 출근길을 걸어가며 자주 되뇌었다. 재형과 수진이 고집을 꺾지 않기를,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기를, 그들이 버틸 대로 버티면서 나에게 더 많은 질문을 가져다 주기를. 만약 기필코 그들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먼저 소진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 싸움을 통해 한국 사회의 환부를 들여다볼 기회를 얻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개인에 대한 미움에 사로잡혀 진짜 싸움의 대상에서 눈을 돌리게 되지 않기를 바랬다. 내 분노의 대상은 시각 구성원들이 이렇게 대결 구도로 몰아넣는 한국 가족의 질서 그 자체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네. 네. 길게 긴 글을 읽어주시느라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이 매는 부분이고요. 감동적이어서 목이 매기도 하고, 어쨌든 이 부분이 되게 이 관계 속에 놓인 개인으로서 뭔가 정말 최고의 어떤 관계에 대한 상상이거나 사유인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제발 바꾸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고 약간 글을 쓰는 민정님이라는 그런 자아가 이렇게 독한 자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이게 또 독한 사람이야. 이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어차피 타인은 정말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꾸려고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을 포함한 어떤 이제 가부장적인 질서를 대상으로 싸우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그거는 뭐 상대를 행동을 바꾸거나 그런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점점 더 이제 그 상대방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그냥 소진되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제가 무엇을 얻는지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또 장기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독한가요? 뭐 약간 받아들이기 다른데, 어쨌든 좀 되게 그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군가 미워하거나 사실은 그 관계 안에 놓여 있으면 뭐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네이트판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을 봐도 그런 글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갈등이 되고 막 그렇게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힘이 어떻게 민정님을 지탱하는지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밉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로 어떤 관계를 좀 만들다가 뭐 이런 트러블이 생긴 게 아니라 정말 별로 아직까지 안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이제 이게 딱 생겨난 갈등이었었고 호칭 문제로 벌어진 일들이, 그래서 뭔가 밉다 이런 감각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르는 사람. 거의. 그런데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내가 어릴 때 되게 원가족에서 봤던 그런 가부장적인 질서를 꼭 조각식처럼 되게 되풀이하고 있네라는 게 이제 또 느껴지니까 이게 진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관계로 만나면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 되는가 그 자체에서 오는 분노가 맞아요. 너무 컸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사실은 가족이라는 그런 형태, 가족이라는 우리 사회 구조가 이렇게 개인들을 사실 되게 개인일 수 없게 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너무 슬프다는 생각도 들었었던 게, 어쨌든 뭐 결혼이건 뭐 결혼으로 만들어진 그 이후에 생겨난 그런 친인척 형태건 다 그렇게 굳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뭐 가족이야 뭐 식이야 이렇게 이름 붙여서 또 한 자리에서 뭐 명절이면 보고 서로 생일 챙기면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게
그 시간 자체를 잘 지내고 어쨌든 인생에서 좀 행복을 맛보고 싶어가지고 다들 그렇게 모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목적과 그 이제 방식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행복이라는 목적을 그 기분 좋은 상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고 너는 복종해야 되고 발언권은 내가 더 갖고 이러면은 기분 좋은 상태로 모두가 있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밸런스한 방식을 왜 또 고집하는가 하는 답답함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바라는 행복이란 것이 무엇이? 또 제가 좀 오해했나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행복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너무 한국 사회는 누굴 이기고 지고 이게 되게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일 수도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행복한가? 그거는 누구를 아래에 둘 수 있다는 건 언제든 내가 어디선가는 아래에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 팟캐스트를 얼마나 들으실지 모르겠고 진짜 고민을 어떤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하실지 모르겠고 늘 우리만 성찰하고 우리만 고민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또 많은 분들이 또 방송을 듣고 약간이라도 한 발짝 바뀌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 그래요. 좀 뭐 같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사실 이거를 뭔가 대결 구도로 계속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많고 이제 뭐 출산 문제도 그렇고 흔히 남녀의 문제, 가부장제의 문제가 등장하면 이게 흔히 그냥 대결 구도로 훅 가버리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자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민정님이 주신 힌트가 저는 되게 건강하고 좋은 힌트가 아닌가 싶고 제가 또 인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민정님이 이 책에서 조금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 읽으실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독자들에게? 예, 아까 방금 하신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제 책이 담고 있는 어떤 가족 호칭 싸움을 이 책에 등장하는 민정과 형 부부의 싸움 이런 식으로 대결 구도로 읽으시는 것보다 제 바람이 있다면은 이 가족 호칭이라는 문제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연루되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 형제 자매가 결혼하면 그 안에서도 호칭 문화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형제 자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서열 문화 자체에서 자유로운 한국인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연루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다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좀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이게 책이 사실 1세하고 2세하고 페이지가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제 책에서는 223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부분을 읽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배우자랑 엄청 이제 많이 싸웠어요. 그렇게 싸우면서 언젠가 한번 이제 배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이나 형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모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했던 것뿐이다. 나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듣고 페미니즘 공부도 하고 컵도 돌리고 피켓도 만들고 시위도 따라갔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제가 그런 시혜적인 마음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제 막 소리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고 그 남편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물론 그렇게도 읽으실 수는 있지만은 저는 특히 페미니스트 남성들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약간 깨어있는 남편 이렇게 스스로를 자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런 성차별적인 문제를 어떤 아내의 문제, 여자의 문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거기서 조금 이제 옳은 행동을 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시혜적인 태도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아내의 문제도 여성의 문제도 아니고 이 호칭 싸움도 그 민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도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모두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223페이지에 한국 사회의 여자와 남자라는 자리, 며느리와 사위라는 자리, 동서와 도련님이라는 자리, 그리고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나와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울고 있는 너.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형 위에서 너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문장을 썼는데 이 대목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되게 사랑이라는 그런 뭐 사랑도 약간 환상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할 수가 없는 너무 많이 왜곡되고 어떤 관계와 어떤 사회적인 의미 때문에 관계가 좀 비틀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씁쓸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의 일이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또 이런 고민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가족 제도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거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면서 또 음악을 또 듣고 와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바다라는 최유리의 노래를 좀 차분히 들으면서 마음을 좀 진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우린 고요한 밤 바다를 좋아했지. 소란한 맘을 감춰줬으니 낮게 부서지는 잔잔한 노래에 가끔 한숨을 기도했지. 내게 불어온 바람은 퍽 차가웠지. 힘이 많은 걸 놓쳐버렸지. 지친 나무 틈에 몸을 숨기기에 너무 커버린 내가 미웠지. 문득 돌아보면 그날의 네 마음이 내겐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가끔은 넘어질 거야. 오늘은 괜찮을 거야. 흐트러진 마음을 쏟아내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넌 말없이 그냥 울어도 돼. 흐린 맘이 남지 않게 내가 너의 바다가 돼줄게.
네, 최유리의 밤바다 듣고 왔고요. 애매한 언니들 오늘 배우민정 작가님의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명절 특집으로 2주간 꾸며보고 있고요.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이후에 또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아내라는 이상한 존재라는 책이 또 있죠. 이 책도 조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내라는 이상한 존재는 이제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이후에 제가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이혼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를 읽고 나면 이 뒤에 어떻게 됐어요? 엄청 궁금해 하시던데 네. 저도 뭐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뜻밖의 상황으로 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첫 책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당위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해요. 옳은 것 이렇게 해야 하는 것 그런데 이제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것들 이제 그래서 어떤 논리들을 전개하고 그런 제 주장의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었는데 아내라는 이상한 존재는 또 옳은 것 당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욕망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혼 여성 페미니스트로 여기서 살아가면서 좀 어떤 내적 모순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욕망들을 억압해 오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죽여왔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책이고 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심적 변화가 되게 한국 사회에서 좀 납작하게 그려지는 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혼하고 와 이제 자유로운 당당한 여성 아니면은 뭔가 이혼하고 뭐 근데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찾아볼 수 없지만은 이제 흔히 이렇게 가십적인 면에서는 뭐 이혼해서 불쌍해진 여자 막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어떤 사건을 통과한 여성의 이야기 그 여성이 좀 더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된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아내라는 이상한 존재 이 책도 제가 저도 오늘 녹음하러 오기 전에 한 반 정도 읽고 또 왔는데 또 아랫사람 이 책과는 완전 다른 또 분위기의 또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반전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네 아주 재밌는 책이어서 빨리 읽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두 책 다 읽어보시면 좀 기혼 페미니스트셔도 아니셔도 그러니까 결혼을 경험하지 않으셨어도 좀 읽어보실 수 있는 그리고 결혼을 만약에 결혼하셨다면 조금 더 공감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전 또 그러면 이 뒷이야기가 나오나? 이 뒷이야기는 뭐지? 말하면서 지금 또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 생활 이야기는 이제 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실에서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겠죠. 네. 다음 책 혹시 기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좀 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 책을 어떤 식의 딱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서 묶어야 되겠다 이런 기획보다는 올해 개인 작업을 되게 많이 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책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어떤 찾아오는 생각들이나 또 제가 보고 관찰한 것들을 좀 성실하게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홍대 앞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고 현재는 이제 그곳에서 공유 공간 겸 이제 커뮤니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저의 일상들이 굉장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일부 우리 힘쓰고 사나운 용기에서도 담겨 있는데 홍대 앞이라는 이 공간과 제가 하고 사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어떤 삶의 배경들을 좀 성실하게 해보하는 글을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어쨌든 앞으로 또 어떤 글을 쓰시고 할지 기대도 되고
우리들의 이야기, 뭐기도 하고, 또 민정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또 계속 써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 이 책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예. 여러분의 또 민정님의 또 재미있고 감각적인 글이 담겨 있고요. 네. 여기에 계시는 네, 저의 글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또 방송 어떠셨는지 또 들어봐야죠. 마지막으로 어떠셨나요? 또 개인 혼자는 예면 언니들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힘쓰고 사나운 용기 관련한 회차를 녹음할 때는 되게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북적북적한 분위기였는데 아무래도 혼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간 차분한 감성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분들에게 혹시 지루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마 재밌게 들어주시리라 그냥 낙관적인 믿음을 가져봅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재밌으셨죠, 여러분? 말을.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명절 특집으로 2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신여성에서 또 명절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 전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재미있는 명절을 보내게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 중이고요. 네, 여러분도 명절 잘 지내셨기를 바라고 또 새해 시작 또 우리는 또 한국에서는 2번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재밌게 즐거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정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 네. 마지막으로 태연의 Burn It Down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 무너져버린 날 바라볼 때 네 맘은 어때 깨진 조각상같이 날카로운 끝에 맺혀진 real end 나를 도려내는 모진 말들에 너만의 이유로 그 안에 가둬놓고 이리저리 재고 잘라낸 뒤에 돌아선 It's you 네 멋대로 만든 거짓들 속에 마음의 그림자 모두 다 외면한 채 회색 연기 속을 헤맸던 내게 뭘 원해 So if you leave me 사라져 멀리 고장나버린 내 모습 Burn it down now 깊이 내 안에 박힌 네 흔적까지 남김없이 Burn it down now 겨우 이별
멈춰버린 날 바라볼 때 네 맘은 어때 yeah. 깨진 조각상같이 날카로운 끝에 맺혀진 real end oh, 나를 도려내는 모진 말들에 너만의 이유로 그 안에 가둬놓고 이리저리 재고 잘라낸 뒤에 돌아선 It's you 네 멋대로 만든 거짓들 속에 마음의 그림자 모두 다 외면